원장님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참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먼저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지정맥류는 이제 하지는 다리 쪽이잖아요. 다리에 있는 정맥은 목적이 이제 목표가 심장이거든요. 심장 쪽으로 정맥의 목적은 피를 보내는 건데 그 기능이 망가질 때 이제 류라 그러잖아요. 이건 풍선처럼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정맥 사이즈보다 늘어나는 거죠.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질환을 말씀드리고요. 이 하지정맥류 하면은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온다 이렇게 그쵸.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외에도 좀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원장님? 이제 제일 이제 유명한 거는 이제 잘 때 쥐가 난다. 네, 잘 때 쥐가 난다. 그다음에 다리가 붓는다. 그리고 다리가 저리다. 그리고 일부는 발이 좀 차갑다. 네, 이런 증상이 주로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조금 이제 발바닥이 좀 먹먹하다. 이런 것도 있고 조금 특이하게 뭐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이런 증상까지 좀 다양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네.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면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나요, 원장님? 일단 하지정맥류는 이제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거 안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러는데 안 하면은 그냥 불편해져. 많이 불편해요. 네, 많이 불편한데 얼마나 불편하냐? 저는 이제 기준이 이거예요. 그 다음날 일을 할 때 하루가 힘들어요. 아니 왜냐하면 잠을 잘 주무셔야 일을 좀 하더라도 일할 때 짜증 나잖아요. 그럼 좀 커버가 되는데 그게 그냥 고지고대로 다 꽂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면 이제 안 좋다. 이게 제 기준인데 그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치료를 안 할 경우.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 보시면은 단계가 있어요. 하지정맥류가 악화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물론 하지정맥류를 방치하고 그냥 놔두면은 궤양까지 가요. 저기 보면은 이제 C6번이 이제 C가 뭐냐면은 그 클리니컬 매니피스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발현되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C6까지 가면은 이제 궤양이 생기고 실제로 이제 제가 저런 분들 만나서 피부 이식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런 분들은 C6 분들은 거의 드물어요. 드문데 근데 이제 치료 안 하게 되면 저렇게 가긴 하죠. 예,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런 것까지 보여드리진 않고요. 이제 증상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죠. 예. 그렇군요. 네. 그럼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하지정맥류로 진단이 되면은 네. 어떤 치료법들이 좀 시행이 되나요, 원장님? 장단점 네. 같이 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요건 제가 아주 설명을 많이 하는 건데요. 네네. 일단은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 세계에 요거밖에 없어요. 네네. 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딱 3개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 네. 일단은 그 정맥을 진짜 그 뜯어냅니다. 발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정말 그 뽑아내는데 정말 무식하게 뽑아내요. 정말 그냥 진짜 쭉 뽑아내면은 그 정맥이 완벽하게 없어지는데 요거의 장점은 완벽하다. 재발이라는 건 없다. 그리고 사실 비용적으로 좀 저렴하다. 이거 의료보험 혜택이 되고요. 네네. 그런 게 있고 그 대신 단점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좀 이제 수술 상흔이 좀 많이 남죠. 그리고 이제 부위가 좀 이제 그 서해부라다 보니까 좀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서 항상 단점이 있는 수술법은 금방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2세대, 3세대인데 2세대는 이제 그거를 뽑아내다 보니까 문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놔두고 어떻게 없앨 수가 없을까. 근데 놔두고 없애는 방법이 레이저 고주파예요. 레이저는 고온으로 지지는 거고요. 고주파는 저온으로 지지는 거예요. 레이저는 빛 에너지로 지지는 건데 고주파는 우리 커피포트 딱 키면은 불 끓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저온으로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열 치료, 이제 영어로는 서멀 테라피라고 하는데 네. 이 서멀 테라피에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열은 딱 내가 여기까지만 딱 데미지를 입히고 싶은데 이게 조금 더 열 데미지가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지만 주변 신경 손상이나 근처 감각신경 손상이 와서 좀 땡긴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너무 얇으신 분은 화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 있고 특히나 그 소복제 정맥이라고 장단지 뒤쪽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정맥하고 신경하고 감각신경하고 근처에 가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열로 했을 때 이 감각신경 손상이 와서
난 저린 거 없애려고 했는데 더 저리다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이제 수술법이 나온 거죠. 그 다음 세대는 이거 열을 썼더니 이 문제가 좀 많네. 열을 안 쓰고 어떻게 해보자. 이제 이래가지고 열을 안 쓰고 하는 방법이 혈관 내에 약물을 넣어가지고 이 약물이 혈에 가고 만나면은 탁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이제 비열 치료의 3세대 방법이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수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방금 치료법 얘기하시면서 네. 3세대 치료법으로 이제 비열 치료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원장님. 네. 이 비열 치료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장점이 무엇이며 네. 어떤 환자들한테 좀 이렇게 추천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확실한 거 환자분한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치료법이 좋거든요. 근데 3세대 이 비열 치료, 이 글루를 사용하는 치료법의 가장 장점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수술하러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이거 재발한다던데? 네네. 재발인데? 이거예요. 네. 근데 그럼 수술이 됐냐 안 됐냐 그 즉시 판단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레이저나 고주파는 그 즉시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꼭 초음파를 팔로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글루를 사용하는 거는 그 즉시 확인이 돼요. 내가 잘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실시간으로 초음파를 사용해서 잘 됐네, 역류 없네, 완전 막혔네. 그게 그 즉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좋죠. 가장 좋고 또 하나 이게 사실은 그 불편한 걸 많이 싫어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수술 끝나고 약 드시는 것도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맞죠. 기자님 약 드세요? 저는 먹고 있죠. 필요한 약은. 네네. 그렇죠. 근데 네네. 귀찮잖아요. 귀찮긴 근데 하지정맥류는 약이랑 스타킹을 신으셔야 돼요. 근데 스타킹을 신으시라고 제가 드리면 네. 이거 내 사이즈 아니라고 막 화를 내세요. 저 문 열자마자 집어 던지고 막 이래. 이런 걸 날 줬냐고. 네네. 근데 뭐냐면은 굉장히 이 일정 압력을 거기에 줘야지 치료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스타킹은 그냥 불편만 하는 거예요. 치료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 열 치료를 하신 분들은 스타킹이 좀 요구돼요. 수술하고 나서. 근데 이 글루를 사용한 수술법은 스타킹을 안 신으셔도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상복귀가 훨씬 빨라요. 바로 일을 하시려면 뭐 하셔요. 이런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이 기술 개발은 사실 저희 편의를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하지정맥류가 한 100년 된 수술법이 똑같습니다. 혈관 없애는 거. 그 목적은 똑같지만 굉장히 환자한테 그 편의를 많이 제공하는 수술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본인이 스타킹 신는 거 나는 전혀 나 좋은데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남성분도 스타킹을 신으셔야 되는데 이걸 좀 남성분들은 스타킹 안 신어보셨잖아요. 네, 맞죠. 굉장히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이게 드리는 게 밴드 스타킹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뭐 이런 얘기는 레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레이스인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제가 굉장히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런 문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꺼려하세요. 더 안 하려고 그래. 누가 나 보면 나 오해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다양한 스타킹이 있지만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수술법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할 텐데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하지정맥류를 왜 치료해야 되는지 이 네. 부분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게 죽고 사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허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허리 다쳤다고 우리가 나 죽는 거 이런 건 아니지만 허리 관리는 결국 온 몸을 지탱하는 게 척추뼈가 근간이잖아요. 그것처럼 혈관도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근간이고 여기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다른 건강도 좋아지고요. 네. 또 하나 결국은 밤의 증상 모든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을 설치게 되면은 결국은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 증상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런 많이 잠을 설치게 되면 그 다음 나의 생활과 결국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라이프 사이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꼭 하지정맥을 건강을 조절하시고 이렇게 앞서 말드렸던 그런 관리법 이런 걸 하시면서 그런 본인의 정맥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네. 그럼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네. 오늘 라이브 진행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하지정 메뉴 다들 예방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많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질문 좀 더 드릴게요. 네. 원장님. 양탱구리님이 주신 질문인데 네.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환자분들한테 이제 특별히 이제 불편한 증상은 없는데 네. 수술을 받아야 되냐. 지금 한쪽 종아리에만 핏줄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상태래요. 네. 그래서 핏줄이 튀어나와 있지만 증상이 없는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네. 이걸 질문을 주셨어요. 예, 요거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신 네네.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핏줄 많이 튀어나온 게 보기 싫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볼 수 있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증상이 주고요. 증상이 없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달배다래님이 네. 하지정맥류는 저절로 좋아질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네. 사실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제 안타까운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 뭐냐면 네. 저 얘기는 이제 질문은 이제 저는 젊어질 수 있나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은 퇴행성 나이가 들면은 혈관은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나빠진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증상은 좋아질 수 있어요. 증상은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하고 갑자기 이제 뭐 많이 걸으셨다거나 해서 생긴 증상은 스타킹 신고 약 드시고 좀 변화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런 혈관 자체가 갑자기 탄력이 더 생기고 판막이 좋아지고 이런 거는 사실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소모성 장기이기 때문에 증상은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그 혈관이 사실 회춘할 수는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ZKSCYRO님이신데 하지정맥류가 의심이 돼서 병원을 갔는데 다리를 보시더니 정맥류라고 하면서 검사 없이 바로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초음파 검사 없이 바로 치료를 받기도 하는지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런 경우 있죠. 그냥 수술적인 치료가 아닌 치료는 치료잖아요, 그것도. 그러면은 사실 초음파가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대부분 비급여고. 그러면은 그냥 치료를 시작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좀 해보시고 네네. 이걸로도 안 좋아하시면 그때 초음파를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술적인 치료를 바로 하자고 하면은 거의 반드시 영상학적 검사, 초음파나 CT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자분이 어떤 치료를 하시는지, 그래서 그냥 보존적인 치료는 초음파 검사 없이도 한다는 거를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진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원장님.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아도 네. 하지정맥류일 수 있냐? 아까 말씀하신 설명이긴 한데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 김진님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다리가 두꺼워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김진님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하지정맥류일 수 있어요. 일 수 있고 또 하나 아예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나 안에 있는 대복제 정맥이 늘어나 있고 역류가 있으면 당연히 진단할 수 있죠.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것이 무조건 하지정맥류 진단의 모든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오히려 너 튀어나와 있지도 않은데 뭘 엄살이야 이렇게 주위에서 그러거든요. 굉장히 그때 눈물 나죠. 나 아픈데 그럴 때는 오히려 진단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미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